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대박클럽은 항상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되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요,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 들고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스하우스의 장영철 본부장님과 그리고 이승훈 팀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먼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장영철 본부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이 수도권 매매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활성화로 뛰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가격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토지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분께 잘 아시다시피 LH공사가 현재 그 120조 원이라는 부채로 좀 많이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511개 사업장에서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이미 검토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LH공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 법이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금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숨통을 좀 틔울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공택지 규모가 구조조정이 됨에 따라서 조금 규모의 축소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현재 511개의 사업장 중에서 138개의 사업장이 아직까지 토지 보상 절차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을 예로 들면은 아산 탕정 지역이라든지 파주 운정 3지구라든지 이제 일부 지역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쪽에 토지 보상이 약간 늦어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조금 고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나름대로 미리 담보대출을 당긴 이 주민들이 현재 대출 이자라든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해서 토지 급매물이 이제 좀 속출하는 현상인데요.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2011년에도 약간은 토지 시장에는 약간 좀 냉각기가 좀 불어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주택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이미 강북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주택 위주에서 이미 다 거래는 활성화가 이미 돼 있는 상태고요. 예, 강북권에 이미 24평 아파트라든지 30평대 초반의 아파트는 이미 전에 금융위기 이후에 가격을 전부 다 이전 수준으로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는 일부 경기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지구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강남이나 서초 지역에 있는 약간의 아주 높은 평형의 대형 가격 아파트들은 아직 좀 가격이 좀 요지부동인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것도 올해 한 10월 달 정도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이 조금 증가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반포에 있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있는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34평형이 작년 말까지는 한 14만 9천이나 14억 원 초반에 거래되다가 지금은 그러한 급매물들이 좀 다 빠져나가서 지금은 시세가 한 15억 원 정도로 많이 좀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듯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조금씩 가격을 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인 지역이라든지 기타 이기 신도시 지역 등과 같은 그런 택지지구 아파트들이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직까지 대형 평형은 가격을 상승하기에는 나름대로 내년에 좀 더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좀 기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은평 뉴타운의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이 좀 문제인데요. 현재 이 미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약 750채 정도가 됩니다. 그 아파트들은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분양 조건부 전세로 매매 추진을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분양 조건부 전세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전세로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아파트를 매매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하다가 전세로 어느 정도 살다가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전세금 나머지 매매가에서 전세금 차익을 갖다가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미분양되는 물량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적체되는 물량을 해소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분양 금액에서 10%를 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서울시도 미분양 물량을 적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급 주택과 소형 주택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고급 주택 위주로 아니면 소형 주택 위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인데요. 고급 주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래도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좀 유망하게 되겠고요.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비견되는 이번에 그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런 원룸형 주택들이 좀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틈새 시장을 노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지역적으로는요.
아무래도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은 예. 당분간은 조금 그 내년에 경기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고전할 좀 가망성이 많고요. 서울 지역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미 지금 전세난이 지금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해서 가격이 일단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그게 이제 그 중대형 아파트까지 가격이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치솟는 전세값에 부동산 바닥론까지 힘을 얻으면서 중소형 매물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LH 그 공사의 사업이 이제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네. 또 그 LH 사업이 LH 공사가 짓는 아파트들이 거의 다 그 소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 20평대 후반이라든지 30평대 초반에 어떤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그런 아파트의 공급은 조금 많이 축소가 될 전망이고요. 실질적으로 2011년에 그 아파트 물량 공급이 전년 대비해서 2010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그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평형 위주로는 좀 가격이 좀 심화될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전세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에 맞춘 그런 아까 중소형 물량들이 계속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예, 두 번째는 그 분당 신도시라든지 용인 등의 소형 아파트들이 이미 지금 낙폭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금융위기 그 초반까지만 해도 가격이 뭐 30% 이상씩 하락을 하고 그랬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는 서서히 가격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물이 많이 지금 소진된 상태이고 가격이 조금씩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당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유지되겠고 그리고 소형 평형의 인기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편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임대시장 동향은요.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예,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회에 초년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전세가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전세 수요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매매 수요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정이 돼줘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가격 상승폭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원룸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급이 돼서 조금 상승하는 가격 전세 폭이 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라든가 뭐 원룸을 제외한 나머지 빌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단기간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이 현재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더 오를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관망하고 있었던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게 좀 높아지고 있고 더불어서 내년에 좀 경기 전망이 좀 좋을 걸로 보는 그런 점과 또 전세값이 너무 높아져서 부담스럽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내년에 아마 이 전세 시장이 조금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그러면 매매 쪽으로 많이 수요가 돌아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느 때보다 몸살이 심한 부동산 시장이지만 항상 전문가들은 틈새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로 함께합니다. 02-2299-403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을 직접 통화하시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통화 연결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도 마련했는데요.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죠.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고수의 부동산 투자 비법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장영철 본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전략인지 한번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역세권을 주목하라입니다. 역세권을 주목하라. 어떤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 11월 10일에 그 국토해양부가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에 대한 어떤 지구 단위 계획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포인트로 알려드릴 것은 역세권 시프트가 적용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은요, 항상 교통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찾는 그런 지역인데요. 하지만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역세권은 아니겠죠? 어느 지역이 좋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주변에서 역 승강장에서 250m 이내 반경에 위치하는 데가 1차 역세권이고요.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에서 500m 이내에 그 반경에 위치했는 데가 2차 역세권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여자 걸음으로 이제 환산을 한다면 걸음거리로 약 한 15분 이내 정도 이제 통달되는 거리를 말하는데 1차 역세권 같은 경우는 한 7분 이내, 그다음 2차 역세권은 한 15분 이내로 그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다른 어떤 지역들을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역세권이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시프트가 적용되는 지역에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네. 1차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그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 나오는 용적률이 약 4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차 역세권으로 적용되는 지역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가지고 30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차 역세권에 투자하느냐, 2차 역세권에 투자하느냐, 다른데로 조금 어떤 투자 수익률이 좀 다른데요. 되도록이면 용적률이 여러분들의 그 투자 수익률을 갖다가 그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역세권에 투자하시는 게 좀 좋고요. 왜 역세권 시프트 지역이 좋은 이유가 있냐면 임대 수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로 더블 환승 지역,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 지역인데요. 주로 버스 노선이 자주 정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강남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여의도에 직장을 둔 그런 직장인들의 어떤 실수요의 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뭐 어떤 뭐랄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투자 플러스 임대 수익까지 같이 노려보면서 그것에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최적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세권에 가면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역세권 부동산 중에서도 알짜 투자처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들의 부동산 투자 비법, 역세권 투자 노하우 함께했고요. 이어서 알짜 투자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가 함께합니다. 네, 부동산 이곳을 주목하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알짜 투자 지역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승훈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지역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예, 오늘은 그 신길 뉴타운, 그 신길 재정비 촉진주구 중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난 5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은요, 얼마 전에도 짚어본 지역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이 신길 5구역에 대해서 어떤 추천 요인을 준비하셨는지 그 요인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신길 뉴타운 하면은 총 16가지 구역이 있는데요. 전부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2만여 세대, 한 19,000여 세대가 되는 대단지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강 이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도 장인 뉴타운 다음으로 큰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추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지만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사업성이 좋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건데 결국 그것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적어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투자성으로서도 굉장히 좋다,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약 한 45% 정도의 조합원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시공사로가 SK건설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SK건설에서 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이제 잔금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는 중도금이 아예 없이 계약금과 나중에 잔금 때 일시 납부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
뭐 중도금이 무이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중도금이 아예 없는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상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어떤 본인께서 이제 자금을 운용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도 강력한 추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리스크 부분이 다 삭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관리 처분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성도 좋고 또 조건도 좋고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오늘 이 추천 요인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들 중에는요, 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애태우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신길 뉴타운 5구역이요, 일단 이게 재개발 면적으로 본다면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등포 부도심과 여의도에 좀 인접한 주거지로 돼 있고요. 현재는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발된다고 하면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영등포에 있는 어떤 직주 근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고급 주거 타운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어원을 잠깐 살펴보면은 신길이라는 어원이 그 화면 보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신자에 길할 길자에서 어떤 새로운 복이 들길 원하는 그런 좋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고 복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이 재정비 촉진지구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지구적 차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일단 여의도나 어떤 그 영등포라든가 그런 직장과의 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치적으로 가까운 것뿐만 아니라 교통면에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거타운으로서 좀 이루어지기 굉장히 좋은 좀 베드타운이 아니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심이 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OH라고 해갖고 앞 글자를 따서 지금 만든 건데 헬스, 호프, 히스토리, 하모니, 해피니스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어떤 좀 더 활성화된 지역을 만들겠다 이런 좀 모토를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비 촉진지구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면적이 지금 146만 9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44만여 평 정도가 되는 대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목표 연도는 2015년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세대는 18,845세대로 가운데 이제 신길뉴타운 중앙에다가는 중심상업시설이라든가 시상 같은 것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철이 들어오고 또 학교가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들어오는 대단지 뉴타운으로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넓은 개발 면적만큼이나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신길 뉴타운 5구역의 주변 개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주변 개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신림선 경전철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신림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완공 목표는 일단 2017년 정도에 지금 개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경전철 사업인데요. 재작년 2008년 10월 달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서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확정된 구간 중에는 우이 신설 경전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그 경전철이 좀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교통 흐름에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서울시 안과 민자에서 그 추진했던 안이 좀 약간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노선으로 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노선대로 하게 되면 약 7.82km 정도로 연장선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신길 뉴타운에 지금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는 현재 5구역 바로 앞에 있는 7호선 보라매역 쪽으로 좀 거기서 환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경전철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경전철에 거쳐가는 노선들이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까지 4개 노선이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뉴타운 내에서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지금의 교통에 좀 한정적이었다 그러면 여의도라든가 그 서울대 쪽으로 가는 실질적인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2호선이랑 9호선 같은 건 제환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개선이 된 부분이고요. 이 4개 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고 경전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7년이라고 하면 약 한 7년 정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뭐 이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도 2015년, 16년 정도 선에 완공이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에는 크게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이 뉴타운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남부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량진 흑성 뉴타운과도 인접해 있다고요? 네, 노량진 흑성 뉴타운도 인접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흑성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위치를 보게 되게 되면은 신길 뉴타운 옆에 노량진, 또 노량진 바로 옆에 흑성 뉴타운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규모와 직접의 이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각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려갖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흑석동도 마찬가지고 노량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지역들 중에 하나고 또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어떤 관심도가 더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과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길 뉴타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호감도나 그 선호도 같은 것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변 개발지들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주변에 보면은 그 신길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이 있고요. 또 신길 뉴타운 바로 위쪽에 재개발 지역도 지금 예정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변에 그 여의도 전략정비구역이라든가 내지는 그 양평 유도정비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주변에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길동 하게 되면 굉장히 낙후된 이미지가 강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 부분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좋은 효과를 일으켜서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지역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 신길 인근 지역들도요,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이 개발 교통 여건까지 개선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길 뉴타운에요, 교통과 상권의 여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교통은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또 아까 경전철 부분이 있고요. 그 지금 현재 5구역에서는 보라매역까지 불과 걸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잘 이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보라매역 다음 정거장이 이제 신풍역인데 신풍역까지는 약간 도보로 뭐 3분 5분 정도 거리 나지만 10분 정도 거리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는데요. 여기는 신안산선이 지금 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확정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느 안이 되던 간에 신풍역을 통과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5구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신림선 경전철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교통이 좀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입지 자체가 지금 여의도와 가깝고 목동과 가깝고 또 다른 지역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가 이용 교통 이용하시는 승용차 이용하시는 어떤 고객들께서도 불편함이 없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면에서는 현재는 많이 안 좋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게 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거주, 상권, 교통, 어느 다방면,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요, 이 지역에 대한 장점들을 다시 한번 핵심들만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장점을 좀 뽑아보면요. 네. 신림선 경전철이 5구역 바로 앞에 보라매역에서 환승이 됩니다. 보라매역에서 현재 제일 가까운 구역은 5구역이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호선과의 라인과의 환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전철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효과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이 신길 뉴타운 하면은 특히나 이 5구역 하면은 가장 그 장점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성 부분입니다. 사업성 부분이 아까 조합원 비율을 말씀드렸지만 약 한 45%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분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효과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투자성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지분 쪼개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신청 중 내년 한 1월 10일 정도까지 분양 신청 기간이고요. 빠른 사업 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중간에 진행이 안 되거나 하는 좀 리스크는 좀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5구역 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5구역 내는 아니지만 바로 옆 인접구역에 8구역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길 뉴타운 중에서는 타 지역보다 학교도 굉장히 가깝고 거주하기 편리한 그런 구역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금 계획이 용이하다는 거는 아까 그 SK건설에서 조건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금이 없이 계약금 20%만 있으면 잔금 때까지 특별한 운영 없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거는 어떤 뭐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데는 거의 좀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조건이면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신길 뉴타운의 경쟁력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셨는데요.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예,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그렇죠. 수익률 측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네.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또 수익이 나는 부분이고 리스크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는 역시 수익도 많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 리스크면은 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저 리스크면 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경제 현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격보다야 물론 예전에 샀을 때보다야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수익 부분에서 차감이 됐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은 입주 후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생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그 분담해야 될 부분이 적다 보니까 현재 가격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길 뉴타운 5구역의 장점들을 쭉 야유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분명 이 지역에도 단점은 있을 텐데요. 단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은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예.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그 예전에 투자했던 그 개발 예정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문만으로 돌던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낮은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뉴타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예상했던 그런 투자 수익률이 크게 뭐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면에서는 여기서는 뭐 어떤 그 투자 수익률을 높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큰 금액에 대한 어떤 수익 상승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 점이 좀 아직 가장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재 그 신길 뉴타운 구역이 16가지 구역이 있는데 지금 5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먼저 완공이 된다고 했을 때 타 지역에서는 아직 그 주변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아직 완성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한 뭐 2, 3년 정도의 시일은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신길 5구역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 신길 12구역이에요. 최근 조합원 설립인가 무효 판결이 나면서 이제 개발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요. 그리고 일부 주변 지역에서는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더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신길 5구역에도 미치지는 않겠죠. 예, 일단은 뭐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그 뉴타운 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 각 구역마다 진행하는 게 이제 하나의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 구역별로 좀 나눠진 상태고 각 구역별 조합원들이 합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옆에 지역이 뭐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이 지역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요. 다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에 약간 뭐 심리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거나 이럴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그 조합 측에서 좀
좀 회의를 많이 하고 좀 동의를 좀 이끌어내서 좀 추진하는데 좀 문제점이 없이 이렇게 좀 단결해서 추진해 나가면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이 싹 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길 뉴타운 5구역에 대해서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장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지금 부각될 수 있어서 평가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업성 부분이죠. 조합원 비율이 45% 정도, 정확하게는 약 한 46.5%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의 사업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고요. 물론 타 지역 같은 서울 수도권이나 기타 외곽 지역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성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는 조금 위험성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성이 좋다고 반드시 사업이 잘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적어지는 거고 분담금이 적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일반 분양이 수익이 많아진 것은 결국은 일반 분양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은 굉장히 좋지만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떤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 공급을 받쳐줄 수요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신길 5구역 같은 경우는 높은 사업성을 자랑하고 일반 분양도 많이 나와서 조합원들의 수익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도 그 수요를 충분히 받쳐줄 그 공급을 충분히 받쳐줄 잠재 수요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이 서울 쪽에서 이렇게 높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5구역, 그 신길 5구역 쪽은 정말 조합원들의 또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메리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만의 특성인데요. 중도금이 없다라는 아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약금이 20% 그리고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중도금을 낼 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나서 잔금 치룰 때, 그러니까 입주할 때 그 시점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수년간의 기간 동안에 자금 유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걸로 인해서, 그 현재 자금이 있다면 그걸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한, 금액이 없으신 분도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른 구역에 있는 분들도 5구역 쪽으로 많이 옮겨온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금 계획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측면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이제 5구역이 타 구역보다는 확실히 차별화된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림선 경전철이 이용을 하고 또 경전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현재 지금 5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옆에 8구역에 지금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도보로 불과 1, 2분 정도의 거리. 그래서 타 지역보다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자녀분들이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도 다른 구역보다는 이 5구역 쪽을 좀 선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구역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에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주변의 새 아파트의 가격이 좀 많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의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사업성이 좋은 건 알겠지만 어떤 입주 프리미엄, 2차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일단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1차 프리미엄으로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문제는 뭐 한남동이라다 이런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길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33평에 5억 5천, 5억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주변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파트의 가격은 단순히 그 아파트가 잘 지어졌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교통이 어떻게 변하느냐, 환경이 어떻게 변할 때가 굉장히 더 큰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건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서 이 대단지 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가격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2차 프리미엄, 그러니까 입주 프리미엄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교통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실제 거주라든가 아니면 직주 근접의 효과가 모두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아닐까 이렇게 종합 평가를 내려봅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신길 뉴타운 5구역에 대해서 투자처로서의 면면과 그리고 투자 노하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남으시면요.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무료 전화번호 함께하고 있죠. 02-2299-4034번이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요.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요.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전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02-2299-4034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장영철 본부장님께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무엇이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저는 신길 3동에 사는 주부이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궁금한 점은 제가 건영 아파트 37평형과 우성 27평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과 노후가 없어서 예. 이걸 팔아서 수익형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예. 그리고 그 도림사거리 앞으로 신안산선역이 생긴다 하는데 예. 그게 생길 경우는 그냥 미래 가치가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니면 진짜 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주택을 두 채를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예. 예. 그럼 동일 소유자 명의입니까? 어머님 명의로 돼 있으신 거예요? 남편하고 저하고요. 그러세요? 그럼 1가구 2주택에 일단 해당이 되시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그 두 아파트 중에서 다 언제쯤 구입을 하셨나요? 37평형은 한 4년 좀 넘었고요. 예. 27평형은 한 2년 채 안 돼요. 그러면은 건영 아파트는 조금 가격이 좀 오를 때 있게 사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실제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조금 하락한 상태죠? 예. 그러면은 지금 건영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가격이 지금 대략 한 4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7평형 같은 경우는. 건영 아파트가 4억이에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재건축, 일단은 이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지 않습니까? 예, 25년에서 26년 정도 됐어요. 예, 생긴 지 이제 거의 재건축을 향해 가는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 거기 지금 움직임이 있겠습니까? 거기 있습니까, 현재? 활발히 지금 말만 있어. 예, 말만 좀 이제 할 거라고. 그죠. 아직 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 안전진단 통과도 좀 시간이 좀 걸리게 하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거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기간을 적어도 한 5년에서 7년 이후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지금 예전에 이제 다 조합 설립하고 사업 승인과 맡아놓은 상태에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수익이 좀 날려면 분양가 상한제가 좀 폐지가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국회에 계류는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께서 여러 강연이라든지 세미나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좀 폐지하게 이제 좀 시켜달라고 국회에 계속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폐지까지 가기에는 한 내년 정도 조금 지나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예. 그럼 둘 중에 하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림, 신안산선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게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지금 거의 확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정이요? 예, 거기 구청장님도 지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큰 대가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거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는 수익이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저층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중층이기 때문에, 예. 예, 어머님이 지금 바라는 수익률까지는 이렇게 확 오르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계략적으로 한 건영 37평형 아파트는 나중에 재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40평대를 바라보긴 하는데, 과연 이제 실수요 측면에서 그쪽까지 40평대가 갈 수가 있느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를 할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퇴직 이후에 어떤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놓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27평형만 이제, 예. 예, 근데 그것도 별로 차이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영 37평 아파트를 매도를 좀 하신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가구 주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예, 다가구 주택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는 있어요? 저희 사업장이 영등포역 주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변 아니면 서울 시내역 근처면 좋겠는데요. 서울 시내 역 근처요? 네. 예. 그러면 역세권. 일단 아까 제가 그 역세권 시프트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역세권이 아까 시프트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일반 분양분이라든지 어떤 세대수를 많이 짓기 때문에 더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지역이 주로 이제 지하철 9호선 지금 이제 지하철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제가 조금 좀 더 좋게 보는 지역이 지하철 9호선 지역이거든요. 아, 예. 예, 이제 그쪽에 가면 이제 모기동 쪽이라든지 둥촌역 주변이 있어요. 예. 예, 그쪽 지역 가면 이제 물론 빌라들도 많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들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이제 거주도 같이 하시면서 예. 예, 한 대여섯 세대 정도 해서 임대 수입으로 같이 월세 수입해서 뭐 대략 월 한 300만 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다가구 주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가 용적률이 거의 한 450% 정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을 또 잘만 사시면 감정평가가 또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거기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나중에 이제 좀 수익이 좀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 추가 분담금을 좀 덜 내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만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랄까 그 강남하고 아무래도 연결이 돼 있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예. 예,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한층 정도는 어머니께서 이제 직접 거주를 하시고요. 네. 예, 나머지 이제 가구 한 네 가구 내지 5가구 정도는 이제 그 임대를 주시면서 월세 수익도 같이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네, 그 영등포 지역에만 국가시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영등포 지역이라고 만약에 이제 꼭 국한을 한다면 네. 영등포 그 뒤쪽 지역 혹시 어머니께서 거기 염두에 두시고 있지 않나요? 아까 영등포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그쪽에 예, 혹시 지금 개발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예. 그 뒤쪽으로 도림동 쪽으로 뭐 자체 재개발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 어차피 수익 그 월세를 받아서 살려면 예. 굳이 그쪽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재개발이나 그런 쪽으로 안 되고 이렇게 예. 쭉 갈 수 있는 그런 주택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이 안 되고요. 네, 안 되고 그냥 거기서 계속 받아먹을 수 있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수요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하고 연결된 그 업무지구하고 연결된 지하철 역세권상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저희 여기 영등포 역도 예. 이런 데가 예. 그 롯데백화점, 그렇죠. 예, 신세계백화점 뭐 이런 게 많아서 그 예. 앞쪽으로도 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요는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왕이면 좀 재개발 사업이 지금 예. 당장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한다 하더라도 뭐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개발 계획이 좀 있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 쪽으로 가셨으면 예.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아. 그쪽이 조금 더 수요가 더 많이 생기고요. 예, 예. 그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 한 5억 정도 가지고 그 9호선이나 예, 아까 제가 봤을 때 쪽으로- 역세권 시프트 지역으로 가시는 예.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자세한 거는요, 예.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드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박클럽과 항상 함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곧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요, 팀장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해서 저는-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지금 하계동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 지금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네. 일단 내년에 한 1억 5천 정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하계역 주변에 20평형대를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매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상계 주공 5단지를 구매를 할까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1억 5천, 현재 전세금은 얼마 있으시죠? 지금 현재는 1억 2천요. 그러면 합쳐서 한 2억 7천 정도의 자금이 생기신다는 건가요? 네네. 20평대 아파트를 찾고 계시는 건데 전세를 안고 사신다 그러면 실제 거주를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가요? 나중에 거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전세를 빼서 같이 거주를 해도 되고요. 아, 그러니까 전세금을 안 빼고 전세를 놓고 사시든지 네. 아니면 전세금 빼고 직접 입주를 하시든지. 들어가서 예. 예, 그러면 지금 노원구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노원구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 지금 뭐 직장이 가깝다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쪽만 고집하시는? 그냥 여기 좀 살다 보니까 그냥 이쪽에만 눈이 이제 아, 살다 보니까 좀 편리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실거주 용도뿐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맞아요. 조금 네. 더 좀 넓은 쪽으로 조금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 상담자분은 비슷하신데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넓은 네. 지역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네. 금액대가 사실은 뭐 서울의 24평 아파트를 좀 쉽게 구입하기에는 이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 끼일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솔직히 노원구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군이 좋아서 조금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입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네. 다른 거는 뭐 학군이라든가 정책 같은 건 변할 수 있지만 입지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지역을 말고 다른 지역으로 좀 투자성을 생각하신다면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나중에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뭐 투자라면은 좀 빌라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같이 네. 아파트 쪽을 좀 고민해 보신다 그러면 또 뭐 내년에 기준금리 또 오를 것 같은데 너무 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좀 힘들고요. 네. 노원구도 괜찮지만 그 주변에 기름뉴타운이나 미아뉴타운 쪽 있죠? 네. 네, 그런 쪽으로 가보시면 아마 새 아파트 주변 환경도 좋으면서 뭐 네. 대단지 역세권에 뭐 그런 쪽으로 아파트 한 3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 선이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석계역이 있는데 네. 여기 두산하고 하나 그랑빌인가 그쪽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포인트를 두셔야 될 거는 역세권이면서 그리고 단지가 좀 큰가. 네, 그게 네. 두 가지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실 부분이고요. 그 네. 위에 뭐 추가적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뭐 그 브랜드라든가 구조까지 보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네.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에 있는가 그 부분하고 단지가 큰가 그래서 주변 커뮤니티 시설이 잘 확정돼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네. 나중에 좀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좀 상승폭이 있는 거고요. 그 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서 다른 것들이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도끼는 오른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건요. 아파트를 고르실 때는 뭐 대출을 조금 더 끼시고 나서라도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하면 좋은데 아주 무리하면 안 되니까 좀 솔직히 강 이남 쪽으로 좀 오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노원구보다는 어떤 그러면은 이게 보통 TV에서 망원 합정 유도 그쪽은 금액이 이렇게 많이 투자 금액이 적더라고요. 예, 그쪽은 어떤가요? 입주를 안 하시고 빌라에 거주하시긴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투자 용도로만 하게 되면은 금액대가 한 융자 안 받아도 한 8천에서 9천 정도면 좀 매입이 가능하신 상태고요. 전세를 안고. 예, 그렇게 해서 투자로서는 괜찮습니다. 한강변 쪽이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투자로서는 그렇게 사두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자금하고 좀 더 융자를 융통하셔가지고 거주하실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투자랑 같이 하게 되면. 솔직히 아파트보다는 빌라 쪽이 좀 더 상승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파트는 좀 안정적이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좀 투자 가수요자 입장의 시장이다 보니까 좀 투자를 좀 더 고려를 하신다면 빌라 쪽을 하시고요. 실거주 쪽이면 아파트 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방송 끝난 이후라도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요, 02-2299-4034번으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내 집 마련할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까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화 통화 직접 되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마련했죠.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를 위한 필수 월간지 예스하우스 3개월분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많은 참여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의도 맞춰주신 두 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클럽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다음 주 월요일 따끈따끈한 주식 투자 비법 소식 듣고요.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